네, 이번 한 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시장의 흐름부터 복기를 해볼까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 성장주 위주로 상승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다우가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더 극명하게 지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코스피가 0.07% 상승을 해서 2,971포인트인데 코스닥은 3.26% 상승을 해서 1,04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코스피는 7주간 2,9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하는 상황이고요. 7주니까 거의 두 달 지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강한 테마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연중 신고가이면서 20년 고점인 1,062포인트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반등 시도를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관들의 매도는 이제 종목별 매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약 1,800억, 투신이 1,800억, 사모펀드가 1,50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 규모가 최근에 보면 좀 비슷해요. 이런 거 보면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파는 게 아니고 골고루 연말에 차익실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음.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인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도 이런 메타버스 NFT 관련주도 테마가 살아있다 네, 보니까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만 유독 강한 움직임을 네,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도 보면 유독 기술주들만 또 강한 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뉴욕 네. 증시 흐름도 좀 더 짚어볼까요? 주간으로 나스닥이 1.2% 상승을 했는데 다우는 1.38% 하락했어요. 두 갭이 3% 가까이 좀 되는 것이죠. 네. S&P 500은 0.32% 상승을 했는데 기술주가 더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는 거 이해되실 거고 상대적으로 경기와 관련된 시크리컬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은 그 사이에 껴 있죠. 그래서 이제 0.32%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는 테슬라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나스닥, 코스피하고 비교하면 이제 비슷하게 좀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산업지수는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차별화를 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75달러로 하향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비축유 방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달러인더스가 96포인트로 원화 1,187원으로 환율은 우리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4%로 하향 안정화되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 방향성은 정확하게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향후 나타날 긴축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월 3주 동안 13.35% 폭등했습니다. 이면에는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8%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과거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이 이제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거기에 지금 연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음. 시차를 두고 연동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긴축에 대한 고심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황 사이클이나 또는 경기 사이클에 연동된 쪽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쪽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갈 수 있는 섹터 위주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고 그쪽은 이제 성장주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메타버스가 지금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미국도 우리도 그쪽으로 좀 쏠림이 강하게 네. 나타나면서 확실히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들도 굵직한 또 일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불러드리고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오늘 우리는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가 나오는데 수출입 지표가 나오면 섹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좋았냐 나빴냐 이렇게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인민은행 LPR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방향이 크게 결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기준금리로 일컬어지는 LPR 금리 결정에 따라서 중국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이 시장이 움직이면 거기에 우리 시장은 상당 부분 연동합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과 유럽의 11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PMI는 경기 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24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24일은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와 그리고 PCE가 발표됩니다. 지금 물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E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F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강도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E 발표와 그리고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들이 주고 왔는지가 시장에서 영향을 상당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25일 날 우리나라의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제 그렇죠. 금리 인상 결정이 이제 있는데 금리 인상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게 3년물 국고채 금리를 보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미국 추수감사절이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이제 휴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에 좀 눈치 보기를 좀 하면서 FNC 의사록 발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우리나라는 11월 말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금통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월말 수급과 금통위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네. 굵직한 이벤트가 있고 또 아무래도 휴장이 후반에 있기 때문에 또 네. 거래가 한산하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게 될까요? 이번 한 주는. 전반적으로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뭐 원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풀었다. 이걸 지금 이제 회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돈을 풀어서 나타났던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고,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신흥국으로 전이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은 아니죠. 우리가 뭐 매주 이 시험 방송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께. 근데 뭐 내년도에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흥국의 자금 이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상당 부분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새로운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면서 시장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다이내믹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경기 지표나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코스피를 보면은 3,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계속 등락 보이면서 올라가면 기관 매물 맞고 내려오면 또 다시 개인들의 매수가 또 들어오고 네.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는 지난주가 낫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낫고, 점차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하나는 시장에서 계속 우려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긴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한 가지가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이것이 이벤트가 종료되는 것이고요. 이번 올해는요. 또 불확실성 해소군요. 예,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국내 기관들의 매물을 보면은 이건 거의 정리 매매를 하는, 올해 거래를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그런 매매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12월까지 계속 할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국내 기관들이 보통 국내 기관만이 아니라 기관들의 성향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11월 말 정도에서 일단 일단락 정리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11월 말로 가면서 그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종목들을 보시면 일부 종목들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종목들의 먼저 대형주 중에서도 반등을 해나가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점 인식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8% 급등을 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고 IT 소부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가 출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의 강한 테마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끝날 것이냐? 지금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뭐 어떻든 메가 트렌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건 있죠.
메타버스의 환경이라고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게임, 컨텐츠 여기만 계속 엔터 이쪽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메타버스 환경의 전체에서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일부가 지금 NFT와 연결되어 가지고 시장이 화두가 되고 급등하고 있는 테마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메가 트렌드에서는 분명히 맞지만 지금 테마를 이루면서 급등했던 종목들의 그 강도를 봐서는 좀 과열이라는 얘기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과열이든 아니든 그 상관없이 최근에 올라온 것을 판단해 보면은 상당 부분 사익 실현 매물 욕구가 있는 상황이 좀 와 있고요. 이걸 그대로 끌고 갔을 때 연말에 또 양도세 세금이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금 회피 매물이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볼 때 전체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면서 코스닥은 20년 고점이에요. 1,060포인트를 돌파하면요. 이것을 돌파하면서 아. 강세 시도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나 변동성은 점차로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코스닥이 조금 꺾이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어느 시점으로 타이밍을 잡으면 되겠냐라는 팁을 좀 드리면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 음. 현대차, KB금융, 은행주,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의 네. 대형주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밀리는 성향을 좀 가져요. 결국 그래- 외국인 매수가 예, 예, 들어오는 그러면서 흐름인 밀리거든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아마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이크론의 힘에 의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럼 주요적인 네. 이슈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대외적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리다 연준 부의장이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면서 다음 달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지 논의한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짚어본 대로 지난 금요일 마이크론의 주가가 8% 급등하는 등 디램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회복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이번 주 관심 높아지고 있네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TV쇼 부문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이어갔습니다. 콘텐츠 관련주 주목되고 있고요. 한국과 싱가포르 간 트래블 버블 시행 이후 처음 방한한 싱가포르 관광객이 약 2년 만에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CJ ENM이 음악 부문을 제외한 예능, 드라마 등 사실상 모든 콘텐츠 제작 부문을 물적 분할해 신설 범인을 설립하고 영화 라라랜드 제작사 또한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LG전자 올해 3분기 약 90만 대 OLED TV를 출하하면서 전년 대비 80% 증가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외 또 대내 뉴스를 살펴봤는데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예, 그 중에서 뭐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뭐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한 네 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거기에 뉴스가 좀 나와 있죠. 미국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테이퍼링 속도 낼 수 있다. 또는 금리 인상의 시기를 좀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의 연준 의장이 연임 또는 교체 이번 주에 지금 발표가 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 시장은 좀 관망 분위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시장은 여하튼 어떤 결과가 나오던 그것을 반영하면서 갈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고점을 찍는다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시장은 상당 부분 테이퍼링 미국의 긴축이 있었을 당시에 이머징 마켓에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회귀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분 진행이 됐다.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카테고리를 엮을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붐은 이제 주가의 초강세를 일으켰는데 그리고 뭐 지금은 NFT가 아니면 뭐 주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네.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면 과거에 그 IT 버블이 있었고 IT 버블 이후에 붕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버블이 있었고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기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메타버스도 그 과정 속에 가는 것이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메타버스를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가운데 여기에 더 이렇게 각광이 되는 이유는 ETF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마형 ETF에 어느 정도 들어왔냐면요. 올해 10월에 5,500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지금 현재 1조 1,000억을 넘겼습니다. 어. 지금 현재 3주 만에 그렇게 넘겼거든요. 거기에 ETF에 돈이 들어오는데 어디에 많이 들어왔나 봤더니 전기차,
미국 테크, 메타버스 ETF에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더 급등을 사야 되니까 이제 네. 많이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선순환 쪽으로 좋게도 보지만 만약에 주가가 빠지거나 ETF에 자금이 또 거기서 매도가 있으면 악순환도 된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을 항상 균형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카테고리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역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메이커들이 이번 4분기 실적은 둔화될 것이라고 지금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요. 어, 반도체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왜 그러냐? 자율주행 전기차나 배터리 시스템 반도체들은 즉 전체 포괄적으로 미래 자동차에는 반도체 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급증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열심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DDR5입니다. 네. DDR5의 전환 속도가 좀 늦어지고 DDR4 시대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CPU가 중요한데 인텔이 내년 2월에 DDR5용 CPU 출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반도체에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에 맞는 시스템 반도체들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신고가 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D램이 워낙 시가총이 높고 이들이 주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계속 낮은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드디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7.8%로 올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연동하면서 IT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시장이 연말에 양도세 회피 매물이 있긴 하지만 그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연말과 특히 1월에 있는 연초 효과가 있어서 연말 연초가 좀 강세 시장을 보이거든요. 코스피가 지난 5개월 동안 조정을 보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IT가 향후에 한 1, 2개월 끌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그 위드 코로나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년에 기대감이 많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보면 주가는 별로 좋지 않죠. 네. 그 이면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더 심하고 우리나라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봉쇄령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워지는 겨울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에 보다도 물론 장기적인 시각을 보면서 내년을 바라보고서 투자를 한다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당장에 이런 종목들을 내가 급하게 어떤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와 지금 코로나 확산에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좀 긍정적인 뉴스들은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이쪽으로 자금이 가기보다는 네. 메타버스와 NFT에서 연계된 이제 반도체 쪽까지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방향 속에서 이제 반도체가 메타버스와 함께 그 축을 이루면서 끌고 나가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왜냐하면 메타버스도 큰 폭으로 보면은 IT 기술로 인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인터넷 기술에서 인터넷 기술의 상업화가 빵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성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산업을 찾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찾은 거고 전체적으로는 IT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력과 연동하면서 세상의 변화와 연동하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계속 찾아가는 게 우리 주식 투자의 기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메타버스 얘기를 처음에 꺼냈을 때는 메타버스는 뭐 실체가 없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비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세상이 변하니까 여기까지 또 왔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그랬었고요. 그렇게 세상이 변하면서 가는데 맞춰서 가는데 타이밍이 우리 투자자들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서 고생하는 상황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늦게 지금 가 있으면 이거 지금 들어가면 상투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제 IT나 시스템 반도체 쪽들 이런 쪽들은 지금은 좀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IT 쪽 뭐 그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똑같은 종목 아니고 새로운 종목을 얘기를 하려고 네.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서진 시스템은 반도체만이 아니고요.
전 시스템 우리 5G 부품을 5G, 알잖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하고 전기차 부품을 다 동시에 하는 회사예요. 동시에 하는 회사라서 항상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약 좀 골고루 이쪽에도 낄 수 있고 이쪽에도 낄 수 있으면 요즘에 테마장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선익 시스템은 OLED 장비 회사인데요. 요즘에 메타버스에 걸려 있어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도 관심 있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온미디어는 OTT XR의 통합 솔루션인데 얘도 또 메타버스나 컨텐츠에 연관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거예요. 그 핵심에 있는 종목들이 뭔지 우린 다 알아요. 게임즈에 뭐 펄어비스가 있고 엔비디아가 위메이드가 네. 있고 다 있고 그리고 뭐 컨텐츠가 뭐가 있고 다 알지만 그게 확장되고 있는데 확장되고 있는 속에서 뭔가를 내가 지금 아래에서도 올라가는 걸 찾아본다. 이런 개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특히나 또 XR 쪽에 대한 관심이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주로 가온미디어와 더불어서 하드웨어 쪽에서 선익 시스템 그리고 뭐 반도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5G 부품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까지 이번 주 또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장에 대한 전략과 방향성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어요.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